집주인분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대지에 국유지 마당이 붙어있고 수리까지 끝난 주택과 창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놓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주택인데요. 일단은 빈집으로 남겨두신 탓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 것과 다름없으니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잘 들어주신 뒤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집을 만나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집 주변부터 둘러볼까요?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마을 속에서도 조그마한 부락 속에 위치한 곳.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외로운 위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마을 속에 완전히 속해 있는 곳도 아니어서 터세나 발전기금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국유지를 마당처럼 이용하고 있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훨씬 넓어집니다. 이런 조건의 주택, 정말 흔치 않으니까 이 집 놓치지 마시고 땅땅정보통 시청자분들께서 꼭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국유지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 조금만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빈집으로 남겨진 곳이라 마당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마당 정리는 하루 이틀이면 해결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무성하게 자란 풀 때문에 확실히 느껴지진 않지만 여기는 지대가 살짝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구간이 엄청 낮아지는 건 아니어서 크게 답답하지는 않아 보이죠? 그리고 바로 앞으로도 다른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지대가 낮다고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경계 확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볼 때는 마당이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마당이 넓어서 웬만한 차량 한두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기준 남향 배치라 일조량이 좋고요. 전면에 설치된 커다란 창문을 통해 집안 곳곳에 햇살이 들어오고 추운 겨울에는 우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현장 구조를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상세한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볼까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단독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께서 별도로 진행하거나 취득해야 할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2평으로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황은 전면에 설치된 공간까지 주택처럼 이용 중이라 실제로는 약 16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어 두 분이서 거주하신다면 부담이 없고요. 연식은 1992년으로 등재돼 있지만 2011년쯤에 지붕 공사를 진행해서 지붕 상태도 아직까지 깔끔해 보이죠? 심지어 구조는 목조나 흙벽돌조가 아닌 시멘트 벽돌조에 해당하고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양성화까지 전부 다 해놓은 곳이라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챙겨놨으니 여러분이 복잡하게 진행해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더라도 지붕 쪽 물바지 상태도 양호하고요. 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당에 풀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마당보다 한층 더 높은 주택임을 알 수 있고 계단도 한 3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이나 습기 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수도가 인입돼 있어서 지하수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는 곳 보이시죠?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집 창고인데요. 일단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물론 내부에 폐기물이 조금 쌓여있긴 하지만 서비스나 다름없는 국유지 마당과 생각보다 준수한 주택, 그리고 창고까지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모든 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갈 만하죠? 만약 이 집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할 목록이 없고요. 면적은 67.1평이지만
지금 현황은 국유지 일부를 마당처럼 이용 중이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마당 면적은 조금 더 넓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을 취득하고 되파는데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연결된 도로를 보면 앞집과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표시되는 구간은 전부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옆집 마당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입구 쪽에 주차를 해놓더라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니 도로나 진입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수도 설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데 주택 면적이 너무 크지 않아 난방비 부담은 없어 보이고 거실 창문 기준 남향으로 이뤄진 곳이라 주택 지붕이나 창고 쪽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시외 건물도 살펴볼까요?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곳으로 구조는 샤시조의 함석지붕, 면적은 3.8평, 니은번은 마당에 설치된 8.3평의 창고, 구조는 강파이프조의 강판지붕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건물 상태에 아쉬움이 없다는 건 확실히 확인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경매지 설명으로 넘어가 입지와 권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32만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최대 52만원, 휴대폰 변경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은 비슷합니다. 혜택만 제대로 비교하세요. 비교원은 24년간 60만 명이 선택했고 누적 현금 사은품 983억 원 지급,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액 100% 현금 지급은 물론 타사보다 사은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함께 통신사를 변경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문의했다고 말씀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추가 혜택까지. 약정이 끝났다면 지금 바로 1670-251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해 상담 받아보세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고령, 대구, 칠곡 등이 위치하고 우리 집에서 성주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 대구광역시청까진 40분 정도가 소요되나? 여기 대구에서도 서쪽에서 오신다면 자차 기준 3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어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시더라도 아주 편리한 위치고요. 굳이 대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10분 거리에 성주군청이 위치하고 있어 웬만한 편의시설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으니 가격 대비 위치는 정말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국도까지 거리도 가깝고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남성주 IC까지도 10분이면 충분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집 주변은 커다란 하우스 단지가 펼쳐지고 소규모 공장과 시골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우리 집 주변으로 냄새가 날 만한 축사도 없고 농지와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저렴하게 매입해서 거주하기에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130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조용한 시간에는 차량 소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집과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커다란 임야가 소리를 한번 걸러주기에 너무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바로 우측편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에 도착합니다. 도로와 가깝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곳은 아니라 현장에서 촬영하는 동안 크게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곳이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국유지 도로 및 국어와 접하고 있어 도로 문제도 없고 마당도 조금 더 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31,987,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가는 4,3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2번이나 유찰되며
대지와 건물 모두 2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에 대지와 건물이 표시되며 대지는 3,400만 원에 평가됐다. 지금은 1,700만 원으로 평당 25만 원이고 전체 건물은 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440만 원으로 평당 18만 원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위치라 주변 환경을 걱정할 법하지만 알고 봤더니 군청까진 10분, 광역도심까진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병원이나 인프라 걱정 없는 세컨하우스로 완벽해 보였고 약간의 수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실히 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수리까지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설명드린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똑같고요. 서측으론 국유지 일부를 경유한다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실제 현장에서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임을 확인할 수 있어 숨겨진 임차인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면 2024년 11월 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깔끔한 주택이지만 건물값은 사실상 400만 원이고 처음 평가된 땅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좋은 집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저장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